오늘 배워볼 표현은 두 끼 먹었어 입니다. 밥을 두 끼를 먹었다 라는 표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요 앞전에 문장 끝에 이 러를 붙여서 어떠한 표현들을 만들었었죠? 문장 끝에 러가 붙으면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의미의 문장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밥을 먹었다. 말인즉슨 밥을 안 먹었었는데 먹었다.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의미의 문장을 我吃饭了. 我吃饭了 이렇게 만들었었죠. 나는 밥을 먹는다. 我吃饭이라는 문장 끝에 러를 붙여서 밥을 먹었어. 과거가 아니라고 했어요. 과거 시점의 표현으로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중국어에서는 엄밀히 말하자면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영화를 보았다. 영화를 안 봤었는데 보았다. 변화가 발생했다 라는 의미의 표현 또한 我看电影了. 我看电影了. 이렇게 표현을 만들었었어요. 나는 영화를 본다. 나는 영화를 본다. 我看电影이라는 문장 끝에 러를 붙여서 영화를 안 봤었는데 보는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의미의 표현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 러가 동사 바로 뒤에 붙어서 동사류 바로 뒤에 붙어서 동작의 완료, 동작의 완료로 사용되어지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먹다라는 동작, 그리고 보다라는 동작, 먹다라는 동사 吃 그리고 보다라는 동사 칸, 이 뒤에 똑같이 러를 붙여 놓았습니다. 자, 먹다, 吃 뒤에 붙은 이 러, 어떠한 의미를 표현한다고 했지요? 동사 뒤에 러가 붙으면 동작의 완료를 표현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먹는 동작의 완료, 먹는 동작의 완료를 표현을 해주겠고요. 칸러 한다면 보는 동작의 완료를 표현해 줍니다. 생김새가 굉장히 똑같이 생겼어요. 문장 끝에 붙는 러 하고요. 동사 뒤에 붙는 이 러가 생김새는 같습니다. 하지만 의미적으로 또한 사실 살짝 들어가면 품사도 조금 다르긴 해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문장 끝에 붙는 러와 동사 뒤에 붙는 이 러가 생김새는 같은데 나타내어주는 표현해주는 의미가 살짝 다릅니다. 문장 끝에 붙는 러는 뭐라고 했죠? 굉장히 여러 번 강조드렸어요. 변화.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동사 뒤에 붙는 이 러는 그 동작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게요. 뭔가 동작의 완료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야말로 과거 아닌가요? 동작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과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당연한 이치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언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오랜 시간 배웠던 영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시제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어는 시제를 초월한 언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과거 시점을 표현할 때 이 러를 사용을 해서 말을 만들죠. 문장을 만듭니다.
하지만 러 이꼴 과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왜 그런지는 문장을 통해서 차차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러 이꼴 과거 이거는 아니라는 거. 물론 러를 사용해서 과거를 표현할 수는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문장을 吃了 이렇게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吃라는 동사 뒤에 이 러가 붙어 있어요. 또 이렇게 보면은 문장 끝에 러가 있어요. 이거 그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선생님? 그렇죠. 네, 문장 끝이기도 하고요. 동사 바로 뒤이기도 해요. 자, 문장 끝이라는 면에서는 이거는 변화로 보아야 할 것 같고 동사 바로 뒤이라는 점에서는 왠지 또 동작의 완료일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사실 이 러는요 굉장히 좀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중국어를 학습하는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 러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다수의 논문이 쓰여질 만큼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면 살짝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뭐 논문 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막 시험을 봐가지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걸 갖고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동작이 완료가 되면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네. 동작이 완료가 됐다는 것 자체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변화와 동작의 완료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냥 한 선상에 놓고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걸 가지고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동작이 완료가 되면 변화가 발생한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문장을 보시면 그렇게 혼란스럽진 않으실 거예요. 또 볼까요? 看了 역시도 동작이 완료가 된과 동시에 변화가 발생했다. 한국어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충분히 그냥 뭐 보았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어렵게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吃了饭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吃饭 밥을 먹다 였는데 먹다라는 吃 바로 뒤에 이 러가 붙어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가 되겠어요? 이제 충분히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죠? 밥 먹는 동작이 완료가 되었다. 밥을 먹는 동작이 완료가 됐다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어질 테고요. 看了电影 역시도 어떠한 의미가 되겠어요? 영화를 보는 동작이 완료가 되었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영화를 보는 동작이 완료가 되었다라는 하나의 구술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끼니 혹은 우리가 밥을 먹는 그 횟수를 세는 단위사가 있어요. 뚠. 그래서 나 한 끼 먹었어. 한 끼니, 한 끼라는 말을 이뚠饭 이라고 하고요. 두 끼의 밥 하면 2顿饭 세 끼 하면 3顿饭 이렇게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밥을 먹는 식사를 세는 단위사 뚠
영화나 서적을 세는 단위사가 있습니다. 서적,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책을 세는 단위사는 근본 본자 많이 있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서적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 책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고 두껍거나 그러한 책들을 세는 단위사로서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설 같은 경우 우리도 소설 한 부, 두 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소설 한 부, 一部小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영화 한 편, 우린 한 편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한 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一部电影 一部电影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다음 단어예요. 장미꽃차라는 단어 살펴볼게요. 장미꽃으로 만들어진 차. 玫瑰花茶 玫瑰花茶 네, 장미꽃이라는 단어가 玫瑰花 玫瑰花이고요. 장미꽃으로 만들어진 차, 玫瑰花茶玫瑰花茶 음악이에요. 음악 그대로 되지요. 音乐 다음 단어예요. 네, 어제와 그저께라는 단어 좀 한지 좀 오래됐어요. 어제 어떻게 됐었죠? 네, 昨天네, 그저께 네, 이틀 전이죠. 그저께 前天첫 번째 문장이에요. 두 끼 먹었어. 두 끼니를 먹었다. 자, 그냥 보면은 변화의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동작의 완료, 동사 바로 뒤에 러를 사용해서 동작의 완료의 표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두 끼니를 먹었다.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吃了2顿饭吃了2顿饭 네, 吃 먹다라는 동사 바로 뒤에 러를 붙여서 먹는 동작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끼니의 밥, 두 끼의 밥, 2顿饭2顿饭 네, 두 끼를 먹었다. 吃了2顿饭吃了2顿饭 네, 이렇게 문장을 보면 네, 밥을 두 끼니를 먹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과거의 시점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보셔도 돼요. 여기서 좀 더 명확하게 이건 과거 시점이야 라고 표현이 되어지려고 한다면은 네, 어제, 그제, 지난주와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이러한 단어들을 함께 써놓으면 이게 바로 완벽한 과거를 표현하는 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때에 따라서는 지금과 같은 그냥 두 끼 먹었어, 吃了2顿饭 이것 자체만으로는 네, 완벽한 과거를 말하는 거라고 할 수는 없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한 문장이 되어질 때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걸 완벽하게 과거로 표현하고 싶다면 네, 단어가 필요해요. 네,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지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어제와 같은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 준다면 명확하게 이거는 과거의 문장이 되어지는 거지요. 네, 두 끼 먹었어? 吃了2顿饭吃了2顿饭吃了2顿饭 어제 두 끼 먹었어 라고 만들어 볼게요. 어제 두 끼를 먹었다. 이건 완벽한 과거 시점의 문장이 되어지는 거지요.
昨天吃了2顿饭。昨天吃了2顿饭. 네, 昨天 어제라는 시점을 나타내어주는 이러한 단어 그리고 吃了 먹는 동작의 완료. 네, 이렇게 되면 정말 완벽한 고대하시던 기대하시던 과거형 문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끼니 2顿饭2顿饭. 네, 어제 2끼 먹었어. 昨天吃了2顿饭。昨天吃了2顿饭。昨天吃了2顿饭。 그저께 장미꽃차 마셨어. 네, 시점을 계속 넣어서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과거형 표현, 과거 시점을 표현해주는 문장을 연습해 볼 거예요. 자, 그저께 어떻게 됐었어요? 네, 前天이었죠. 그리고 장미꽃차라는 단어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셨어, 마시는 동작의 완료. 네, 준비되셨죠? 확인해 볼까요? 前天喝了玫瑰花茶。前天喝了玫瑰花茶. 네, 前天 그저께, 그제. 喝了, 네, 마시는 동작의 완료. 마셨다. 네, 그렇죠. 그리고 장미꽃차, 玫瑰花茶. 玫瑰花茶. 그렇죠? 그저께 장미꽃차 마셨어. 前天喝了玫瑰花茶。前天喝了玫瑰花茶。前天喝了玫瑰花茶。 어제 영화 2편 보았어 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준비되시죠? 네, 어제 보았어. 영화 2편. 네, 확인해 볼까요? 昨天看了2部电影。昨天看了2部电影. 네, 昨天 어제 看了 보았다. 네, 보는 동작의 완료. 그리고 2部电影 2部电影 두 편의 영화 2편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 영화 2편을 보았어요. 昨天看了2部电影。昨天看了2部电影。昨天看了2部电影。 마지막 문장입니다. 네, 그저께, 그제 중국 음악 들었다. 네, 준비되시죠? 그저께라는 단어, 그리고 들었어. 네, 듣는 동작의 완료의 표현, 그리고 중국 음악. 준비되셨죠? 확인해 볼까요? 前天听了中国音乐。前天听了中国音乐. 그렇죠. 네, 前天 그저께. 네, 听了 네, 듣는 동작이 완료가 되었다, 들었다. 그리고 中国音乐 네, 중국 음악이죠. 네, 그저께 중국 음악 들었어. 前天听了中国音乐。前天听了中国音乐。前天听了中国音乐。
오늘 만들어 볼 문장은 엄마가 만드신 밥을 먹었어입니다. 네, 엄마가 만드신 밥을 먹었다라는 표현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동사 뒤에 이 러를 사용하여서 어떠한 표현을 만들었죠? 네, 동작의 완료. 네, 어떠한 동작이 완료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만들었었습니다. 밥 먹는 동작의 완료. 네, 밥을 먹는 동작의 완료를 표현을 한다면 吃了饭 吃了饭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吃라는 동사 바로 뒤에 러를 붙여서 먹는 동작이 완료가 되었다. 네, 그리고 밥, 饭 이렇게 되는 거지요. 吃了饭吃了饭 네, 밥을 먹는 동작이 완료가 되었다라는 표현의 구술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吃了饭을 그냥 밥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죠? 네, 밥 먹는 동작의 완료를 표현하는 구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냥 왠지 우리나라의 느낌으로 친다면, 우리나라 말대로 하자면 그냥 밥을 먹었다라고 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吃了饭이라는 것은 완전한 문장이 아닙니다. 네,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이걸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냥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런가 보다 하면서 방관자의 모드로 그냥 지켜보면서 설명 잠깐 들어주세요. 나 밥 먹었어 라는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전에 나 밥 먹었어 라는 표현을 我吃饭了我吃饭了 예,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我吃饭이라는 문장 끝에 러를 붙여서 밥을 안 먹었었는데 먹는 변화가 있었다. 네, 상황의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표현으로 我吃饭了라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동사 바로 뒤에 러를 붙여서 동작이 완료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나 밥 먹었어 라고 표현을 해보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我吃了饭了我吃了饭了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吃了饭이라는 것은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 아니에요. 네, 완성된 문장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살짝 좀 문법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언어 습관에 따른 거기 때문에 조금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방관자의 모드로 우리는 결과값만 습득하면 되는 거니까 잠깐 들어주세요. 자, 吃了饭이라는 게 밥을 먹는 동작의 완료를 표현하는 구술이라고 했어요. 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나 밥 먹었 요렇게 말이 끝나는 거예요. 먹었어 요렇게 되는 게 아니라 먹어 하고 딱 끝났어요. 그래서 어쨌다고 밥을 먹었다고 어쨌다고 요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구술입니다. 밥을 먹었다 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나 밥 먹었어 라고 하고 싶다면 문장 끝에 러를 한 번 더 붙여서 하나의 완성된 문장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번 보자면 자, 동사 바로 뒤에 있는 러와 문장 끝에 있는 러
생김새는 같지만 네, 사용의 용도가 다릅니다. 네, 동사 뒤에 있는 이 러는 네, 동작의 완료, 네, 동작이 완료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요. 문장 끝에 있는 러는 네, 변화가 있었다. 상황에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한번 합쳐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동작이 완료가 되는 상황의 변화가 있다. 네, 좀 말이 복잡하지만 네, 동작이 완료가 되면 당연히 상황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동작이 완료가 되면서 상황의 변화도 있었다. 말인즉슨 식사를 끝마쳤다. 네, 이러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좀 뭔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네, 요 부분은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쨌든 우리는 뭐 이렇든 저렇든 결과만 알면 돼요. 네, 나 밥 먹었어 라고 할 때 아까처럼 我吃饭了 하셔도 되고요. 네, 이 문장으로 我吃了饭了我吃了饭了라고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네, 두 문장 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우리는 네, 외국인으로서 나 밥 먹었어 라고 표현을 할 때 편하신 대로 둘 중에 쉬운 걸로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만들어 보았던 네, 나 밥 두 끼 먹었어. 나 두 끼의 밥을 먹었어 라는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我吃了2顿饭我吃了2顿饭이라고 했었죠. 네, 이 표현이 바로 완성된, 완전한 문장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문장들이 바로 완성된 문장의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살펴보자면 吃了 네, 吃 뒤에 러를 붙여서 먹는 동작의 완료를 표현해 준 다음에는 네, 밥은 밥인데 어떠한 밥인지 구체적인 네, 설명이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간 거예요? 네, 두 끼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 준 거죠. 네, 먹었어 라고 표현을 하려면 네, 그냥 밥이라고만 하면 안 되고 네, 두 끼의 밥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 주어야 하나의 완성된 완전한 문장이 되어진다. 네, 이게 바로 중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언어적인 습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밥 먹었, 네, 吃了饭은 그냥 그저 밥을 먹었 정도밖에 안 되고 나는 두 끼의 밥을 먹었어 이렇게 표현을 해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그냥 그들의 언어의 습관이니까 그냥 그저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아요. 나 두 끼의 밥을 먹었어. 我吃了2顿饭我吃了2顿饭我吃了2顿饭첫 번째 단어입니다. 맛있다. 어떻게 됐었나요? 좀 배운 지 오래되긴 했지만 好吃 네, 吃 먹다 동사 앞에 好를 붙여서 먹기 쉽다, 먹기 편하다, 네, 맛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었죠. 네, 예를 들어서 맛있는 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맛있는 밥, 네, 好吃的饭, 그렇죠. 好吃的饭好吃的饭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단어, 네, 하다, 만들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做, 네, 做예요. 이 做를 가지고 엄마가 밥을 하다, 엄마가 밥을 짓다, 밥을 만들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엄마가 하다 밥, 네, 妈妈做饭
饭이렇게 되겠죠. 네, 밥하다라는 게 做饭 做饭이었어요. 그렇다면 네, 엄마가 만든 밥이라는 구술 어떻게 표현이 되어질까요? 엄마가 만든 밥. 그렇죠. 妈妈做的饭 마마 做的饭 네, 엄마가 만든 밥. 네, 마마 做的饭 네, 그저로 만들어집니다. 나는 맛있는 밥을 먹었어 라는 문장 만들어 볼까요? 자, 나는 먹었어. 네, 먹었어. 맛있는 밥을 이러한 구조로 문장이 되어지겠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충분히 표현할 법한 표현이에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我吃了好吃的饭我吃了好吃的饭 그렇죠. 네, 나는 그 다음에 吃了 먹었다 먹는 동작의 완료를 표현해 놓고 네, 밥은 밥인데 무슨 밥이에요? 맛있는 밥이에요. 好吃的饭好吃的饭 네, 이러한 구조로 문장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네, 나는 맛있는 밥을 먹었어. 我吃了好吃的饭我吃了好吃的饭我吃了好吃的饭 다음 문장도 만들어 볼게요. 자, 나는 엄마가 만드신 밥을 먹었어. 자, 나는 먹었어. 엄마가 만드신 밥을 이러한 구조가 되어지겠죠. 준비되셨나요? 확인해 볼게요. 我吃了妈妈做的饭我吃了妈妈做的饭 네, 이러한 구조의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자, 나는 吃了 먹었어. 여기까지 이제 되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간단해요. 네, 먹었어. 吃了 해놓고 네, 밥은 밥인데 엄마가 만든 밥이죠. 네, 妈妈做的饭 마마 做的饭 네, 아까 만들었던 구슬을 딱 하니 가져다 놓으면 네, 문장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네, 나는 엄마가 만드신 밥을 먹었어. 我吃了妈妈做的饭我吃了妈妈做的饭我吃了妈妈做的饭 오늘 배워볼 표현은 나는 책 2권 샀어 입니다. 책 2권을 샀다라는 표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동사 뒤에 러를 붙여서 동작이 완료가 되었다는 표현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보다와 사다. 네, 보다 칸 이고요. 사다 어떻게 됐었죠? 사고 팔고. 네, 마이였어요. 마이. 책입니다. 책. 네, 책 서자죠. 쇼. 책을 세는 단위사가 있었습니다. 책을 세는 단위사 本. 네, 그렇죠. 책 한 권, 네, 한 권의 책 一本书. 2권, 책 2권 한다면 2本书. 2本书. 네, 책 3권 3本书. 3本书.
그렇다면 이 책이라는 표현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숫자와 양사편에서 했었던 표현인데 배운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네, 물론 틈틈이 지난 영상들 보시면서 복습하고 계시겠지만 약간의 높아심에서 잠시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책, 这本书 这本书라고 하지요. 네, 이것, 这 그리고 책을 세는 단위사 本, 그리고 책, 수, 이러한 구조로 이 구슬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사실 这本书라는 표현은 这一本书이 책 한 권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책 한 권이라는 말에서 한일자가 생략이 되고 这本书의 형태만 남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책 두 권이라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에 책이 두 권이 있어서 이 책 두 권이라고 한다면 这两本书这两本书라고 해줘야겠죠? 네, 이 책 세 권 한다면 그렇죠. 这三本书这三本书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저 책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네, 저 책, 那本书那本书 그렇죠. 네, 저 책, 那本书라는 표현 역시도 那一本书那一本书 네, 저 책 한 권이라는 말에서 한일자가 생략이 되고 那本书라는 구슬만 남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 책 두 권 어떻게 되겠어요? 네, 那两本书那两本书 네, 그리고 저 책 세 권 那三本书那三本书라고 표현이 되겠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 나는 책 두 권을 샀고 그는 책 세 권을 샀다 입니다. 왜 이러한 문장을 연습하는지 좀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사 바로 뒤에 러가 붙었을 때는 그냥 책이라는 말만 써서는 안 되고 이 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좀 오래전에 배웠던 거 책의 수량, 얼마만큼의 양의 책인지 표현하는 법을 조금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나는 책 두 권을 산다라는 문장을 표현을 했었던 거예요. 나는 책 두 권을 산다였는데 오늘은 책 두 권을 샀다. 동작이 완료가 된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장 벌써 만들어지셨겠죠? 확인해 볼게요. 我买了两本书我买了两本书 그렇죠. 말, 사다 바로 뒤에 러를 붙여서 사는 동작이 완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는 동작이 완료가 되었어. 무엇을요? 两本书两本书 책은 책인데 어떠한 책이에요? 얼마만큼의 책이에요? 두 권의 책. 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 주어야 한다. 나는 책 두 권을 샀다라는 표현. 我买了两本书我买了两本书我买了两本书 그는 책 세 권을 샀다 역시도 바로 문장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확인해 볼게요. 他买了三本书他买了三本书 역시나 买了
买了. 네, 사는 동작이 완료가 되었다는 거고요. 네, 책은 책인데 세 권의 책에서 3本书, 3本书라고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네, 그는 책 3권을 샀어. 他买了3本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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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장도 만들어 볼게요. 나는 이 책을 보았고 그는 저 책을 보았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나는 이 책 한 권을 보았고 그는 저 책 한 권을 보았다 라는 네, 그러한 표현이겠죠. 자, 이 책 어떻게 됐어요? 이 책, 네, 这本书. 그렇죠. 저 책, 那本书였어요. 문장 기니까 쪼개서 먼저 나는 이 책을 보았다. 네, 되셨죠? 확인해 볼까요? 我看了这本书. 我看了这本书. 그렇죠. 보았다. 보는 동작의 완료. 看了. 看了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 책, 这本书. 这本书. 这本书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나는 이 책을 보았다. 我看了这本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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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저 책을 보았다. 바로 확인해 보아도 되겠죠. 준비되셨을 거예요. 他看了那本书. 他看了那本书. 그렇죠. 看了, 보았다. 네, 보는 동작이 완료가 되었다. 네, 그 책, 저 책, 那本书. 那本书. 네, 이러한 구조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는 저 책을 보았어. 他看了那本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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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장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이 책 2권을 샀고 그는 저 책 3권을 샀다 라고 표현을 해볼 거예요. 네, 나는 이 책 2권을 샀다 라는 표현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네, 사는 동작의 완료 준비되셨죠? 네, 사다, 네, 买 뒤에 완료의 표현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 책 2권, 네, 이 2권의 책 이렇게 만들어졌었어요. 확인해 볼까요? 我买了这2本书. 我买了这2本书. 그렇죠? 네, 샀다. 네, 사는 동작의 완료. 买了. 买了. 그리고 이 책 2권, 이 2권의 책. 这2本书. 这2本书.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책 2권을 샀어. 我买了这2本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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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저 책 3권을 샀다. 네, 저 3권의 책이겠죠. 바로 확인해 볼게요. 他买了那3本书. 他买了那3本书. 네, 이렇게 표현이 되지요. 네, 샀다, 买了, 그리고 저 3권의 책, 네, 저 3권의 책, 那3本书, 那3本书. 이렇게 표현이 됐었습니다. 네, 그는 저 책 3권을 샀어. 他买了那3本书. 他买了
那三本书他买了那三本书